안녕, 이상한 나라의 옐리스입니다. 짜잔. 자, 이걸로 영상을 4번째 시도하네요. 자, 첫 번째 영상 찍기 너무 힘듭니다. 자,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25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겠어. 소음 때문에 너무 많이 영상을 스톱했다가 망쳤기 때문에 그냥 고잉하겠습니다. Anyway,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자 그리고 유튜브 계정을 열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저처럼 미국 인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힘이 되고자 그리고 미국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고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혹은 그리고 다음에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는 이렇게 크게 2개입니다. 첫 번째, 미국 인턴 자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뭔가 어드바이스가 될 만한 영상,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인턴을 가기로 결정해서 이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 이렇게 총 2가지 카테고리로 미국 인턴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다뤄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힘찬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인턴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왜 미국이고 왜 인턴이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25살 초반,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21년 초반 1, 2월부터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시장 자체에 뛰어들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거의 정규직 그리고 공채 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한국에서 제일 필요한 거 어학 성적이죠. 어학 성적을 준비하는데 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그래도 외우고 뭐 기출문제 풀고 많이 풀고 이러면 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설 학원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하고 오픽 그리고 토익 스피킹, 저는 스피킹 시험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스피킹이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아니 영어를 거의 20년을 배웠는데 왜 말이 안 느냐고, 스피킹이. 물론 당연히 한국 입시 교육의 문제겠죠. 어쨌든 저는 교환학생 그리고 어학연수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서 더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학 성적을 준비하는데 최고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이게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딪혀보고 싶다, 현실에. 그래서 한번 직접 해외로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환학생을 나갈 수도 없잖아요. 졸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으나 부모님께서 리퓨즈를 하셨습니다. 네 돈 벌어서 나중에 네가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학 성적을 가지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많이 넣어보다가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된 한 회사가 있었어요. 마케팅 회사였는데 그때 최종 면접에 저 포함 3명이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2분 다, 한 분 남자분, 한 분 여자분, 2분 다 이제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신 분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어떤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데 그 양쪽에 계신 분들의 답변이 너무 알찬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있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답변. 근데 저는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패기만 넘치고 그냥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알맹이가 없는 답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턴도 해봐야겠다, 이런 뭔가 여러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과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그런 욕심, 이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인턴을 알아보는 시간이 생기게 되죠. 사실 미국 인턴 자체를 바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항상 하루에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주기로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들을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인턴 공고도 자연스럽게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한번 서류를 넣어볼까 하는 생각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때 영어로 레주메를 작성해야 돼서 좀 힘들었는데 친구들한테 뭔가 조언을 구해서 레주메를 작성해서 넣었고, 서류를 막상 내고 보니까 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합격하셨습니다.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준비하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면접을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서류랑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렸어요. 정말 빠른 기간 안에 모든 게 해결됐죠. 그래서 저는 면접 같은 경우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Q&A 시간도 따로 가져서 한 40분 정도 면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돼서 저는 미국행을 바로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인턴을 가기로 결정이 되고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냐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인턴으로 오는데 총 1년의 기간을 잡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 J1 비자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 체험활동 비자고요. 비자는 기간은 총 1년, 그리고 제가 내야 했던 비용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는데 그걸 이제 하는 데만 450만 원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 시작해볼게요. 계산을 시작해보겠어요. 450만 원 비자 비용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한 달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들죠? 비행기 값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21년 4월에 출국을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편이 많지 않아서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편도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직항이었어요. 150만 원보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벌써 600만 원을 채웠네요. 자, 그럼 600만 원 딱 채웠습니다. 그럼 여기 오자마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집이죠.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집을 구하기 전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에어비앤비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 한 50만 원 잡아볼게요. 더 들 테지만요. 그럼 650만 원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냐면요. 집을 구해야죠. 그럼 집을 구해서 여기는 월세가 어느 정도 드냐? 저 같은 경우는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고요. 뉴저지 집값은 1인 기준 700에서 8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50달러 잡아볼게요. 750달러예요. 달러 만 원이 아니고. 그럼 그냥 80만 원이라고 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뭐가 특징이냐면요. 한 달 월세 값이 보증금이에요. 혹은 두 달 월세 값이 보증금인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월세가 보증금이라고 쳐봅시다. 750달러 두 번 나가죠. 그래서 월세를 750달러에서 800달러라고 치고 들어갔을 때 한 150만 원 든다고 칩시다. 월세 합쳐서 보증금까지요. 물론 좀 내려친 거긴 해요.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럼 벌써 800만 원 벌써 됐네요. 아까 앞에서 한 650만 원에 지금 월세 보증금까지 15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채웠어요. 근데 이 800만 원에서 뭐가 또 계속 나가냐면요. 집 들어갔으면 뭐 사야 돼요? 조리기구 사야죠. 매트리스 사야죠. 침대틀 사야죠. 책상 사야죠. 의자 사야죠. 식탁 사야죠. 그리고 식탁용 의자 사야죠. 그리고 건조대 사야죠. 다리미 사야죠. 다리미 판 사야죠. 쓰레기통 사야죠. 음식 재료들 사야죠. 그리고 또 뭐 사야 돼? 산 거 뭐 있어? 뭐 어쨌든 그런 살기 위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그냥 100만 원 든다고 치자. 쳐볼게요. 그럼 900만 원이에요. 그럼 900만 원이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월세랑 보증금을 달러에서 하나로 바꾸면서 깎아쳤잖아요. 계산하기 쉽자고.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돈이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잡고 시작을 해야 한다. 미국 인턴을 하려면 1000만 원, 초기 비용 1000만 원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이 정도의 에포트가 들어간다는 생각까지 한 이후에 그럼 내가 이걸 쓰면서까지 미국 인턴을 갈 만한 가치가 나 스스로에게 있는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돈이 월치깃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돌아가더라도 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대략 이 정도의 돈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인턴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사실 비용과 시간을 제외하고도 이런 장단점들에 대한 얘기가 이 생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첫 번째 장점은요. 영어가 는다입니다. 당연하죠. 미국에 사니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뭐 미국은 워낙 스몰톡이 많아서
어디 뭐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그냥 가게를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영어를 쓸 일이 그냥 계속 생겨요. 그래서 막 자잘자잘하게 물어보는 게 많아서. 그리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인턴 생활은 회사에서 하고, 회사는 저는 인터널적으로는 한인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많이 쓸지 몰라도 익스터널적으로는 영어를 쓸 일이 많습니다. 뭐 이메일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데 다 영어를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내가 영어로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사람이 목 전에다 하면 다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의도치 않게 의도를 했든 아니든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는다는 것이 제가 들고 싶은 큰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장점은요, 미국 자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입니다. 사실 한국도 다문화 국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지만 한국은 사실 단일민족 국가에 가깝죠. 근데 미국은 정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런 문화들과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떠하게 자신들의 생활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가장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게 미국 인턴 생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어느 해외든 어느 타지 생활이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사실 1년을 계약하고 왔잖아요. 물론 중간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집 계약도 했고 뭔가 계약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진짜, 한국 갈까 싶다가도 집 계약 한국 못 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하게 돼. 그런 부분에서 자립심 그리고 의무감, 책임감들을 많이 좀 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회인으로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 가지의 장점을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요, 미국 생활의 단점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꼽고 싶은 미국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의료. 할 말이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도 너무 잘 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고요.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미국은요, 의료가 민영화돼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정말 비싸요.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비싸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타지 생활하면서 아프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근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때 돈이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뭐냐? 이것도 상당히 큰 단점이에요. 교통수단이 좋지 않다입니다. 한국은 교통수단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잘 돼 있죠.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뉴욕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주들에 비해서. 근데 그 외의 주들, 제가 사는 주는 지하철 없어. 기차만 있어요. 근데 기차도 큼직큼직한 곳을 가지 자잘자잘한 곳을 많이 가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마트를 가거나 뭐 조금 멀리 있는 카페를 가거나 뭐 어디 그런 데 가고 싶다, 식당 가고 싶다 이러면 다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차가 있어야 한다. 차가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차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 교통수단에 대한 게 미국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 미국 인턴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되는 도움,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인턴 나 이제 결정했어, 갈 거야, 붙었어, 뭐 준비해야 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챕터를 끝내고 나서는요, 어떤 영상들을 올릴 거냐,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썰들, 뭐 연애라거나 혹은 여기서 직접 뭔가를 사고 거주하면서 겪었던 불편함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라거나, 정말 약간 어떤 시트콤에서 나올 만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막 파이어 알람 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뒤집어지고, 연기 때문에 매캐해지고, 허리 나가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병원 다니고, 약간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담아보면서 좀 힐링도 되고 또 난 자극도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